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경쟁의 승자가 누구일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네.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회사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GPU가 워낙 핵심이니까요. 네. 누가 더 빠르고 강력한 칩을 만들었냐? 이게 핵심 질문처럼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AI 경쟁의 진짜 승부처가 칩의 순수한 성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용, 바로 효율성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데요. AI가 이제 신기한 기술 단계를 넘어서 우리 일상에서 뭐랄까 전기처럼 계속 쓰이는 단계로 가면서 전력 효율성이라는 사실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요소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전쟁터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의외의 플레이어, 바로 알파벳, 즉 구글이라는 분석인 거죠. 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컴퓨팅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compute efficiency. 단순히 연산 속도가 빠르다 이게 아니고요. 네.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적은 에너지, 다시 말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비용의 문제군요. 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AI의 두 가지 단계를 딱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모델을 처음 만드는 학습 단계, 학습, 트레이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들어진 모델을 계속 쓰는 추론 단계, 인퍼런스라고 하죠. 지금까지 경쟁이 학습에 집중됐다면 이제 앞으로의 승부는 바로 이 추론의 시대에 알파벳이 가진 그 구조적인 강정에서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요? 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쏟아부어서 모델을 훈련시켜야 하거든요. 이건 막대한 자본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회성 투자에 가깝죠. 이 단계에서는 엔비디아의 GPU처럼 무조건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가진 칩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전기를 얼마나 먹든 일단 빨리 댐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일단 건물을 빨리 올리고 보는 것과 비슷하군요. 건설하는 동안에는 중장비가 기름 얼마나 쓰는지보다 완공 날짜가 더 중요하니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댐이 다 지어지고 나면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운영 단계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수십 년간 댐을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계속 전기를 생산해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운영 비용, 즉 효율성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AI의 추론 단계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챗봇한테 질문을 던진다거나. 네, 맞아요. AI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추론이 일어나는데 이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AI 서비스가 존재하는 내내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가 대중화될수록 검색 한 번, 질문 한 번 할 때마다 드는 이 추론 비용, 특히 전력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이미 일부 데이터 센터는 작은 도시 하나만큼의 전력을 쓰고 있거든요. 와, 근데 앞으로 수십억 명이 매일 AI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AI 분야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이 칩 부족이 아니라 전력 부족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AI 이미지 생성 툴을 써봤는데 프롬프트 하나 입력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한 10초, 20초 기다리는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짧은 10초 동안 데이터 센터에서는 엄청난 전기를 쓰고 있는 거군요. 네. 그걸 수억 명이 동시에 쓴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이 되는 거죠. 와, 이거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AI 서비스가 성공할수록 오히려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알파벳의 이야기가 흥미로워지는 거군요. 전력 효율성이 중요해지는 추론의 시대에 알파벳은 10년 넘게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가 있다. 바로 TPU라는 자체 개발 칩. 그렇습니다. 알파벳의 TPU는요, 범용 칩인 GPU랑은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GPU가 어떤 작업이든 다 처리할 수 있는 스위스 군용칼 같은 만능 도구라면요. 네네. TPU는 오직 AI 연산, 그중에서도 알파벳의 소프트웨어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된 맞춤형 반도체, ASIC입니다. 말하자면 특정 임무만을 위해 태어난 특수부대 같은 거죠. 특수부대. 그리고 이 TPU 프로젝트가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라 10년 이상 계속돼서 벌써 7세대까지 발전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다들 그냥 엔비디아 칩을 사다 쓰던 시절 아닌가요? 그때부터 왜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체 칩을 개발하기 시작한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시 구글은 다른 회사들이 못 본 뭔가를 봤던 걸까요? 그 시작은요, 구글의 핵심 서비스, 그러니까 검색이나 사진 같은 내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어요. 내부용으로요? 네.
당시에도 이미 구글은 하루에 수십억 건의 검색, 수억 장의 사진을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AI 기능을 도입하려고 보니까 기존 칩으로는 전력 소모랑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아하.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완벽하게 맞는 전기는 적게 먹으면서 성능은 극대화된 칩이 필요했던 거죠. 미래에는 모든 서비스가 AI 기반이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이 효율성 문제가 회사의 존폐를 가를 거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부 판매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자사의 생존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였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처음부터 한 몸처럼 설계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나요? 두 가지 거대한 그리고 서로 보완적인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인 성능과 효율성입니다. 네. 특정 목적에 맞춰서 모든 걸 최적화했기 때문에 전력 소모는 훨씬 적으면서도 AI 작업 처리 속도는 더 빨라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구조적 비용 우위를 의미합니다. 남들은 비싼 전기를 내면서 AI 돌릴 때 자기들은 훨씬 싸고 빠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결정적이죠.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비용이니까요. 네. 그럼 두 번째 이점은 뭔가요? 바로 사업 모델의 차이입니다. 알파벳은 이 강력하고 효율적인 TPU를 외부에 단독으로 판매하지 않아요. 아, 팔지 않는군요. 네. 대신 TPU의 성능을 이용하고 싶은 기업은 반드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하. 우리 집 차고에만 있는 특별한 F1 엔진을 쓰고 싶으면 우리 집에서 살아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이게 AI 시대의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유인책, 즉 자물쇠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양날의 검 아닐까요? 최고의 칩을 쓰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잘 쓰던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구글 클라우드로 모든 인프라를 옮겨야 한다면 그건 정말 큰 결정이거든요. 엄청난 허들이죠,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냥 이만하면 충분히 좋은 엔비디아 칩을 기존 클라우드에서 쓰는 걸 택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AI 연산 비용이 전체 IT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미래를 생각해보면 네. 이야기가 달라져요. 만약 TPU를 써서 AI 운용 비용을 30%, 40% 절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무시 못하죠. 클라우드를 이전하는 데 드는 단기적인 고통과 비용을 감수할 요인이 충분히 생기는 거죠. 특히 AI 스타트업이나 대규모 AI를 운영하는 기업한테는 그 비용 차이가 곧 생존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을 다 데려오겠다는 전략이 아니라 AI를 가장 많이,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핵심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이 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흥미로운 전략이네요. 칩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칩을 미끼로 더 큰 클라우드 사업을 키운다. 내부적으로는 비용 절감하고 외부적으로는 알짜 고객을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건데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최근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요? 네. 오픈 AI가 자신들의 차세대 AI 모델 학습이랑 운영에 알파벳의 TPU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오픈 AI가요? 네. 그러자 엔비디아가 갑자기 서둘러서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새로운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시장의 절대 강자가 자기 최대 고객 중 하나인 오픈 AI의 외도를 막기 위해서 사실상 돈으로 막아섰다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만큼 알파벳 TPU의 성능이 위협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은 시장의 지배자인 엔비디아조차 알파벳 TPU의 잠재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방증이에요. 경쟁사의 움직임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신호일 수 있죠. 우리 칩만 써도 충분해 라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아니라 제발 우리 칩 계속 써줘 우리가 더 잘할게 라는 제스처를 취한 셈이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경쟁사가 먼저 그 가치를 알아본 셈이네요. 그렇다면 알파벳의 강점은 이 TPU라는 칩 하나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분석에서 가장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알파벳의 진짜 무서움은 단지 칩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 바로 AI 기술의 거의 모든 요소를 수직적으로 통합한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수직 통합. 네. 칩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퍼즐 조각을 직접 가지고 있고 그 조각들이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는 거죠.
수직 통합,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모든 걸 직접 한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가장 아래층인 하드웨어에는 방금 이야기한 자체 개발 고효율 칩 TPU가 있습니다. 네, TPU. 이 모델은 처음부터 TPU 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마치 페라리가 자신들의 엔진에 완벽하게 맞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죠. 그 결과는 단순히 부품을 조립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과 효율성으로 나타납니다. 하드웨어랑 그 위에서 뛰는 핵심 선수까지 모두 직접 만들어서 최적화했다. 다른 기업들은 엔비디아 칩 위에 자신들의 모델을 올려야 하는데 처음부터 한 팀이 만든 것과는 효율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고객들이 이 제미나이 모델과 TPU의 성능을 쉽게 활용해서 자신들만의 AI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버텍스 AI도 갖추고 있습니다. 버텍스 AI? 이건 단순한 개발 도구가 아니라 TPU 제미나이라는 고성능 머신을 가장 잘 다룰 수 있게 만들어진 맞춤형 운전 매뉴얼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가 끊김없이 전 세계에서 빠르게 작동하도록 직접 깔아놓은 자체 방섬유 네트워크라는 인프라까지 보유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곧 인수를 앞둔 클라우드 보안 회사 위즈까지 더해지면 말 그대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스택을 완성하게 됩니다. 정말 A부터 Z까지네요. 칩, 모듈, 플랫폼, 네트워크, 보안까지. 네. 다른 기업들은 각 분야의 최고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알파벳은 그걸 내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마치 모든 재료를 직접 재배하고 최고의 셰프가 요리해서 자체 배달망으로 배송까지 해주는 레스토랑 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각 요소가 서로에게 최적화되어 있으니 여기서 나오는 시너지와 효율성은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즉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네, AI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 통합된 생태계의 힘은 더욱 강력해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AI 경쟁의 표면적인 이야기는 누가 가장 강력한 칩을 만드는가라는 하드웨어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AI를 운영하는가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속 가능성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효율성의 전쟁에서 10년 이상 자체 칩과 수직 통합 생태계를 조용히 구축해온 알파벳이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본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AI 기술이 특별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기나 수도처럼 누구나 쓰는 보편적인 서비스, 즉 유틸리티가 될수록 운영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지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매달 내는 통신요금인 것과 같은 이치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파벳의 수직 통합 전략은 바로 그 매달 내는 통신요금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설계해둔 아주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AI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매우 흥미롭고 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네. 알파벳의 사례처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기술 기업이 자신의 핵심 제품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된다면 앞으로 기술 산업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애플이 아이폰에 자체 칩을 넣어서 성공한 것처럼 미래에는 모든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가전제품 회사까지 자체 칩 개발팀을 갖춰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면 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